지난 시간에는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그 특징이 무엇인지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크게 감소하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지만 생각보다는 과대포장되어 있다고 하셨고, 실제 당면과제로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노동인구 감소보다는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와 관련하여 청년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 질문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도 한국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고 경제활동에서 퇴장한 젊은 여성 노동력의 복귀를 위한 지원, 외국인 노동력의 도입 등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청년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력 단절 여성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정년 연장 등을 통해 고령 인구를 활용하는 방안은 이들과 청년 인구와의 대체성이 낮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교육 수준 등 인적 자본의 특성을 고려하면은 청년 노동 인구 집단과 가장 대체성이 높은 집단은 현재 경력 단절 현상이 심각한 30대, 40대 여성 집단입니다. 경력 단절이 감소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 전반적인 노동인력 총량 감소를 완화할 뿐만이 아니라 줄어드는 청년 노동 인구를 대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제가 근래에 2065년까지 25세에서 54세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미국이나 일본의 역사적인 경험을 따라 변화하는 경우와 한국의 최근 경제활동 참가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를 비교하여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에 기초한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경우에는 25, 54세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2042년까지 각각 약 14% 혹은 79만 7천 명, 그리고 15% 혹은 약 83만 1,000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경력 단절 현상이 심각한 30대와 40대 초반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는 장년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에 비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성 노동 공급을 늘리는 데 있어서 경력 단절 완화를 통해 소위 M자형 연령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전체 연령층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지금 수준보다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결혼 및 출산과 함께 여성 고용이 감소한 현상도 심각하지만 20대 후반을 포함한 전체 연령층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최근 일본 수준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 변화가 단순한 경력 단절 제거보다는 노동 투입 증가에 훨씬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즉 경력 단절 제거가 2045년까지 노동 투입량을 약 1.1%포인트 높이는 데 그치는 반면에 일본 수준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 변화는 노동 투입량을 3.6%포인트 높이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양적인 확대뿐만이 아니라 여성의 인적 자본이나 생산성을 동반한 질적인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여성 노동 공급의 양적인 확대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여성 근로자가 증가하는 그런 위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질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양적인 확대를 통해
근로시간과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 투입량을 획기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방안 중 하나는 그러니까 보육 지원, 그 중에서도 보육시설의 양적, 질적 공급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보육비 지원 정책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에 대한 효과를 분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육비 지원만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육비 지원과 함께 보육시설의 공급률과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것이 병행이 되어야 여성의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즉,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은 노동시장 조건의 개선입니다. 현재 노동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여성들은 과거와는 달리 본인의 커리어에 대한 강한 의지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현재 노동시장 여건 하에서 결혼과 출산이 더 가파르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과 본인의 경력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후자를 선택하는 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출산과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기혼 여성이 불리함이 없이 경쟁할 수 있는 노동시장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혼 여성에게도 불리함이 없는 노동시장 여건 조성은 이미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인식으로 생각되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꼭 이루어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 조건의 개선, 일 생활 균형 확립, 가정과 직장에서의 양성평등 강화를 통해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불리함을 없애려는 노력은 장래 노동 투입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했던 한 연구 결과는 인적 자본 형성 및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불리함이 완화되어서 여성의 상대적인 생산성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 투입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성이 동일한 학력을 가진 남성에 비해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여성이 결혼이나 출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사정이 개선이 되어서 한국의 성별 생산성 격차가 현재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줄어드는 경우에 2045년까지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 투입이 6.7%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 수준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 것의 그 효과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미국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1990년대 말 이후 미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게 된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출산 휴가나 노동시간 선택과 같은 일 가정 균형이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 확대가 상대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이를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저출산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출산 현상은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등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러나 먼저 생각해 볼 점은 저출산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또는 해결 가능한 문제인가 하는 점입니다. 저출산 현상을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 문제 발생의 측면에서 보면은 부정적이지만 가정 안에서 다자녀를 출산하는 것만으로 충족되던 필요를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적 제도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본다면 반드시 부정적인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개인주의의 심화와 같이 전반적인 가치관이 장기적인 변화 추세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금방 바꾸기는 어려운 그런 흐름이라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에 대응하는 단기 및 중장기적 대책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출산율 저하의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서구 사회처럼 점진적인 감소가 아닌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심각한 세대 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해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커지게 됩니다. 물론 향후 한국 인구 구조 변화의 시나리오에 따라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최대한 낮추어서 사회 전반적인 비용을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에 대응하는 단기 및 중장기적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단기적인 저출산 대책으로는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현금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이 방안은 전체 집단보다는 어떤 선택의 경계에 있는 집단, 즉 현금 지원이 없어도 이미 결혼과 출산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여력이 있는 그 중산층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 집단에서는 현금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출산 결정에 미친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체 집단에서의 효과는 크지 않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경계에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사회여건을 개선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경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의 경계까지 가도록 하려면 과도한 경쟁이나 장시간 근로 등 노동시장 구조의 개선과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안정 등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개선해서 사람들의 선택에 달라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족한 노동력 보충을 위한 외국인 노동력 도입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향후 최소 20년 동안은 총량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보다는 특정 업종이나 인력 유형에 대한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가 더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 인구의 감소 등을 고려했을 때 국내 노동 인구를 재배치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동인구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 방안으로 외국 인력 도입 문제는 중요할 것입니다. 사실 이미 한국 사회는 외국인 근로자 유치가 인구 변화에 의해 초래될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그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정선영 박사 공동으로 외국인 노동력의 국내 노동시장 진입 경향을 분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숙련 정도나 일자리의 질이 낮고 고령 인력의 비중이 높은 부분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내국인 근로자가 진입을 꺼리거나 내국인의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외국인이 보완적인 노동 공급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숙련, 비전문 인력 중심의 외국 인력 도입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 인력 도입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2020년에 김혜진 박사와 별도의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마이크로 데이터로부터 생성한 외국인과 전체 내국인 근로자의 산업별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장래 인구 변화로 인해 추가적인 노동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과 현재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산업이 서로 부합되는지를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분석 결과 현재와 같은 구조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각 산업에 진입하는 경우에 인구 변화로 인한 산업 간 노동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은 젊은 노동 인력이 빠르게 감소하고 고령 취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산업들입니다. 반면 현재는 청년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고령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하는 산업에 외국인 노동력이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관찰됩니다. 학력별 분석 결과는 이러한 결과가 외국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저학력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별 유입 분포를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학력 근로자의 경우에는 현재 외국인 취업이 집중되는 산업과 장래 외국인 유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간의 괴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에 발생할 업종별, 인력 유형별, 다양한 노동 수요에 대응하려면 앞으로 보다 다양한 유형의 외국 노동 인력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적 자본과 인력 유형 등을 잘 파악을 해서 그 수요에 맞게 도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외국인 선별 및 채용에 필요한 해외 구인 네트워크 기반에 있어서 기업 간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대기업의 경우에는 해외 지사를 활용해서 필요한 외국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런 네트워크를 갖지 못한 중소기업은 숙련 수준이 높은 외국 인력을 찾아서 채용하는 것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에 맞는 외국 인력을 선별해서 도입한 시스템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번 시간에는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와 관련하여 청년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여성과 외국인 노동력의 활용에 대해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제 단절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20대에서 40대 여성 노동력의 경제활동 재개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노동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외국인 노동력의 도입도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한국인 근로자가 진입을 꺼리거나 외국인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외국인이 보완적 노동 공급원으로서 역할만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인구 문제의 또 다른 이슈인 고령화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